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미국 해군이 어젯밤 페르시아만에서 이란 고속정 7척을 격침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선 화물선 한 척이 미상 발사체에 맞았고 UAE 영공으로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왔고 미국 구축함 2대가 페르시아만 안쪽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S&P 500은 7,259까지 뚫고 올라갔고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는 681달러 61센트로 1.28% 올랐습니다. TQQQ는 3.82% 점프해서 67달러 39센트로 마감했습니다. 호르무즈에서 진짜로 총소리가 나는 와중에 시장은 마치 좋은 일이 생긴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핵심은 유가입니다. WTI 6월물 정상가는 102달러 6센트로 4.10% 떨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브렌트는 109달러 68센트로 4.16% 빠졌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미국 군함이 이란 고속정을 부수고 있는 상황에서 기름값이 빠진 겁니다. 직관과 정반대 그림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두 개의 신호를 동시에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측 소식통이 예루살렘 포스트에 흘린 발언입니다. 이란의 UAE 공격은 능력을 보여주려는 경고탄이고 이란은 게임의 룰 안에 머무를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의 워싱턴 브리핑 문장입니다. 에픽 퓨리 작전은 끝났다. 이제 프리덤 작전이다. 호르무즈의 안전통항 버블을 만든다. 그리고 트럼프 본인이 같은 날 기자들에게 추가 코멘트를 던졌습니다. 이란은 협상을 원한다. 다만 빨리 끝내지 않으면 우리도 빨리 간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이란 정권을 끝장낼 의도가 없다. 다만 호르무즈는 미국이 통제한다. 그리고 미국이 통제하는 호르무즈는 닫힌 호르무즈가 아니라 미국 보호 아래 열려있는 호르무즈다. 시장이 진짜로 무서워하는 시나리오는 호르무즈가 아예 닫히는 그림입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의 4분의 1, 액화 천연가스의 5분의 1이 그 좁은 해협을 지나갑니다. 닫히면 유가가 200달러까지 간다는 시나리오가 도는 자리고 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2년치 노력을 한 달 만에 날립니다. 그런데 화요일에 백악관과 국무부, 이스라엘 안보라인이 같은 메시지로 정렬했습니다. 닫히지 않는다. 다만 이란의 손은 묶인다. 이 정렬이 들어온 순간 200달러 시나리오에 박혀있던 공포 프리미엄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한마디 더 얹었습니다. 호르무즈 상황이 각국이 미국 원유를 사도록 만들고 있다. 국가들이 습관을 바꾸고 있다.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페르시아만 운송을 못 믿는 아시아 정유사들이 멕시코만으로 발주를 옮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우디 아람코는 같은 화요일 6월 아랍라이트의 아시아 공식 판매가를 배럴당 플러스 15달러 50센트로 책정했습니다. 통상 수준을 훌쩍 위로 올린 가격인데 이 가격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매수자는 결국 미국산 라이트 스위트로 갈아탑니다. 즉 미국은 지금 호르무즈 위기를 자국 원유 수출 호황으로 환산하는 중입니다. 사건은 가장 화려한 헤드라인이지만 가격은 가장 차가운 시그널입니다. 화요일 가격은 미국이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그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습니다. 유가가 빠지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빠집니다. 인플레이션이 빠지면 채권 수익률이 빠집니다. 미국 10년물 금리는 4.42%로 0.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TLT는 0.5% 올랐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빠지면 듀레이션이 긴 자산이 좋아집니다. 미래 현금 흐름을 길게 할인해서 가격을 매기는 자산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는데 그게 바로 빅테크입니다. 변동성 지표 빅스는 화요일 종가 기준 17.46, 4.54% 빠졌습니다. 신고가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동시에 빠지는 그림은 위험 자산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TQQQ가 QQQ에 정확히 3배 가까운 폭으로 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호르무즈 헤드라인은 시장에 무거운 무게를 던졌지만 그 무게는 유가를 통해 채권으로, 채권에서 빅테크 듀레이션 트레이드로, 거기에서 레버리지 ETF로 흘렀습니다. 같은 사건이 같은 날 정반대 방향의 가격으로 변환된 겁니다. 여기서 멈추면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빅테크 안에서 일어난 분열입니다. 같은 날 반도체 ETF SOXX는 4.47% 폭등해서 482달러 73센트로 마감했습니다. 일주일에 10.03%, 연초 대비 53.98% 올랐습니다. 반도체가 강하면 보통 엔비디아가 앞장섭니다. 그런데 화요일은 정반대였습니다. 엔비디아는 1.00% 빠졌습니다. 일주일로 보면 7.82% 빠졌습니다. AMD는 4.02% 올라 355달러 26센트, 일주일에 9.92% 뛰었고 연초 대비 58.97%까지 갔습니다. 엔비디아가 빠지는 동시에 AMD가 폭등하는 그림은 1년 동안 거의 본 적이 없는 패턴입니다. 1년 내내 한 마리 끌어왔던 AI 트레이드가 처음으로 2마리 경주로 분기한 겁니다. 방금 전 AMD가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102억 5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 99억 달러를 3.6% 웃돌았습니다. 시가매 주가는 정규장 마감가 355달러 32센트에서 382달러 87센트까지 7.5% 급등했고 한때 고점은 396달러 13센트를 찍었습니다. EPS와 가이던스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데이터 센터 매출 코멘트의 디테일은 별도 영상에서 따로 깊이 다루겠습니다. 이 배경에 사건이 있습니다. 같은 화요일 오픈AI 사장 그렉 브록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픈AI는 2026년에 컴퓨팅에 500억 달러를 쓴다.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평범하게 들릴 만큼 숫자가 커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같은 날 애플은 iOS 27부터 사용자가 라이벌 AI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발표했고 인사이더는 애플이 구글 제미나이와 엔트로픽 클로드 통합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메타는 컨슈머용 에이전틱 AI 어시스턴트 계획을 파이낸셜 타임스에 흘렸고 구글은 24시간 작동하는 제미나이 개인 에이전트를 만들고 있다고 인사이더가 보도했습니다. 빅테크 4곳이 같은 화면 위에 차세대 카드를 동시에 깐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돌리는 GPU 수요는 더 분산됩니다. 엔비디아 H100 한 종류가 아니라 AMD MI 시리즈, 구글 TPU, AWS 트레이니움, 애플 자체 칩까지 다양해집니다. 화요일 시장은 엔비디아의 독점 마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베팅에 1%포인트를 더 얹었고 같은 베팅의 반대편에서 AMD가 점유율을 가져간다라는 시나리오에 4%포인트를 더 얹었습니다. 같은 한 장의 그래프 안에서 종목 2개의 부호가 갈라졌습니다. 빅테크 위계도 같은 방향으로 흔들렸습니다. 애플은 2.66% 올라 284달러 18센트, 시가총액이 4조 1,700억 달러까지 회복됐습니다. 구글은 1.35% 올라 388달러 43센트, 시가총액 4조 7천억 달러로 1위 엔비디아와의 격차를 700억 달러 안쪽으로 좁혔습니다. 반대로 메타는 0.89% 빠지고 일주일에 9.89% 빠지면서 시가총액 1조 5,400억 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54% 빠지면서 일주일 4.17%, 연초 대비 12.83% 마이너스로 7대 빅테크 중 가장 약한 모습입니다. 쉽게 풀면 이렇게 됩니다. 화요일 시장은 AI 인프라의 독점 시대가 끝나고 AI 응용 시대가 열린다라는 시나리오에 베팅했습니다. 응용단에서 강한 디바이스 점유율을 가진 애플과 분포 경쟁의 한가운데 있는 구글은 올랐고 광고 의존도가 높은 메타와 인프라 무게가 가장 무거운 마이크로소프트는 빠졌습니다. 이건 단일 거래일의 노이즈가 아니라 5월 한 달짜리 흐름의 첫 페이지입니다. 화요일에 또 하나 중요한 발표가 있었는데 시장이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4월 ISM 서비스 PMI와 S&P 서비스 PMI 최종치가 같이 나왔는데 S&P 종합 PMI는 51.7로 예상치 52.1을 밑돌았고 서비스 부문은 51로 예상 51.3보다 낮았습니다. 1년 만에 가장 약한 서비스 모멘텀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경기 둔화 신호다라고 시장을 흔들 만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화요일은 무시됐습니다. 이유가 3가지입니다. 첫째, 호르무즈 뉴스가 너무 컸습니다. 한 화면에 2개의 매크로 충격이 들어오면 시장은 무게가 큰 쪽만 처리합니다. 둘째, 약한 PMI는 채권 시장에서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이유가 없다라는 쪽으로 해석됐고 그게 듀레이션 트레이드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같은 날 IMF 총재 게오르기 에바가 CNBC 인터뷰에서 중앙은행은 금리를 서둘러 바꾸지 말아야 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약한 서비스 데이터, IMF의 동결 메시지, 떨어진 유가의 인플레이션 부담 완화, 이 3개가 합쳐져서 4월 한 달짜리 둔화 신호는 일단 보류 항목으로 던져졌습니다. 다만 시청자 여러분이 한 가지는 머릿속에 박아두셔야 합니다. 이번 주 안에 4월 비농업 고용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4월 CPI도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PMI의 약한 신호가 다른 데이터에서 확인되면 시장의 해석은 24시간 안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가 잠잠해지는 순간 미뤄둔 매크로가 다시 책상 위로 올라옵니다. 화요일 시장이 보여준 건 당장은 문제 안 됨이지 끝났음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위기에 시장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학습입니다. 1990년 8월 2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WTI는 2달 만에 21달러에서 41달러대까지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S&P 500은 2달 동안 약 17% 빠졌습니다. 시장은 유가 충격이 경기 침체를 부른다라는 공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해 10월부터 시장은 회복을 시작했고 1991년 1월 17일 사막의 폭풍 작전이 시작된 다음 날부터 S&P 500은 본격적인 반등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사건이 길어진 게 아니라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가시화한 시점부터 가격은 거꾸로 튀어 올랐습니다. 2019년 9월 14일 사우디 아브카익 정유시설이 무인기 공격을 받았을 때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사우디 1일 생산의 절반인 570만 배럴이 사라졌고 WTI는 다음 거래일 14% 폭등했습니다. 시장은 사흘을 흔들렸고
그 다음에는 사우디가 한 달 안에 복구하면서 가격이 사건전 아래로 다시 빠졌습니다. 화요일 시장이 학습한 패턴이 정확히 이겁니다.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동맹국 보험 시스템이 가동되고 사우디 같은 산유국이 공급 약속을 강화하면 헤드라인은 길어도 가격 충격은 짧습니다. 1990년처럼 길게 가는 시나리오는 미국이 끝장내겠다가 아니라 관리하겠다라고 한 시점부터 더 멀어집니다. 화요일 루비오의 단어 선택이 정확히 관리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단서를 답니다. 이 학습 모형이 무너지는 시나리오는 두 개뿐입니다. 하나는 미국 군함 자체가 직접 피격되어 사상자가 나오는 경우, 두 번째는 호르무즈 통과 보험료가 우크라이나 곡물선 수준을 넘어서 정유사들이 전면 우회를 결정하는 경우. 화요일 마시 인스티튜트가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통항 보험료가 러시아 전쟁 중 우크라이나 곡물선 수준에 도달했다. 이미 한 다리는 그 선에 닿아 있는 겁니다. 시장이 두 다리다 그 선을 넘는 순간 가격은 학습한 패턴을 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도는 이야기도 정확히 이 비대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Reddit r Wall Street Bets 화요일 메인 스레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문장은 War is bullish, peace is bearish 였습니다. 농담입니다만 농담이 아닌 농담입니다. 그 위에 이번 주 금요일 오펙스고 콜 감마가 7,300에 박혀 있다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화요일 S&P 500이 정확히 그 7,300 가까이까지 밀린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옵션 시장이 미리 깔아둔 자석에 가격이 빨려 올라간 그림에 가깝습니다. Reddit r 리티앱스에서는 TQQQ 67달러 위로 들어갔는데 한국 사람들 다 이번엔 다르다고 한다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한국 종목 토론방에서는 SOXL과 SOXX 관련 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졌고 AMD가 엔비디아를 잡는다라는 글의 추천수가 일주일 만에 한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로 뛰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호르무즈를 사고 반도체 로테이션을 사고 변동성 매도를 깔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같은 배팅의 다른 얼굴입니다. 한쪽으로 너무 쏠린 배팅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만들었는지는 1990년 차트와 2019년 차트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00로 시작한 저희 실험 계좌는 화요일 마감 기준 12,1,531달러 33센트입니다. 롱페이지에 진입하자마자 시장이 그 페이지에 가장 우호적인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현재 QQQ는 200일선 위로 12.82%, 100일선 위로 10.73% 떨어져 있고 RSI는 76.4입니다. 200일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RSI가 위쪽에 박혀있는 전형적인 강세 구간입니다. 전략은 단순합니다. QQQ가 200일선의 매도 기준선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롱페이지를 유지합니다. 이 확고한 기준이 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단시간에 전례 없이 많이 올랐는데 팔아야 하나? 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세 상승장의 과실을 끝까지 누릴 수 있는 전략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유튜버들은 몇 주 전부터 이란 리스크가 남아있고 과매수 구간이니 익절해야 한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익절한 다음에 옵니다. 인내심이 포모에 바닥나는 순간입니다. 팔고 나서 바로 다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시장이 떨어져서 자기 판단이 옳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하다가 정작 원하는 하락이 오지 않으면 참다 결국 다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직후 진짜 조정이 옵니다. 바닥에서 이미 안전마진을 확보해둔 사람에게는 당연하고 건강한 조정이지만 익절 후 포모로 다시 진입한 사람에게는 같은 조정이 잠 못 이루는 밤이 됩니다. 그러다 결국 시장 자체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판다라는 모호한 기준에서 내린 판단은 금방 인내심을 바닥나게 합니다. 고점 같아서 판다는 선택을 한다면 적어도 시장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시나리오까지 대비해두고 매도해야 합니다. TQQQ 연구소의 전략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200일선이 우리를 데려다주는 곳까지입니다. 200일선 기사님이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라고 할 수도 있고 달나라까지 데려다줄 수도 있습니다. 과거 백테스트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유연하게 그 200일선의 신호를 따르는 쪽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막으면서 장기적으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밤 22시 30분에 정규장이 다시 열립니다. 같은 화면 위에 변수 3개가 놓입니다. 첫째, 호르무즈에서 새벽 사이 추가 사건이 있는가? 새벽 5시 무렵 영국 해사기관 UKMTO에서 호르무즈에서 새 사건 보고가 들어왔다는 속보가 떴고 화물선 한 척이 미상 발사체에 맞았다는 정보가 추가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화요일과 같은 관리 톤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직접 교전 표현이 들어가느냐가 유가 방향을 정합니다. 둘째, 반도체 로테이션이 하루 만에 끝나느냐, 일주일짜리로 굳어지느냐. AMD가 화요일 4% 점프 다음날 추가로 갈 수 있는지가 SOXX의 다음 관문입니다. 1년치 차트에서 엔비디아가 AMD에게 헤드라인을 빼앗긴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지속 여부 자체가 단일 종목 이슈를 넘는 시그널입니다. 셋째, 트럼프 시진핑 회담 일정.
다음 주에 두 정상이 실제로 만나면 화요일 시장이 미리 가격에 반영해둔 관세 디스카운트가 풀립니다. 트럼프가 시진핑이 이란 문제도 우호적이었다라고 한 발언이 그 자체로 신호입니다. 한번 풀린 디스카운트는 다시 끼우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한 줄 더 답니다. 화요일 채권시장과 환율시장은 같은 언어로 말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사실상 보합 98.47로 닫혔고 금은 1.07% 올라 418달러 22센트로 마감했습니다. 보통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같이 오르는 그림은 한 가지 시그널을 가리킵니다. 시장이 금리 인하 사이클의 첫 단서를 가격에 넣기 시작했다는 것. 호르무즈 위기가 인플레이션을 튀기지 못한 그 순간 시장은 인플레이션의 다음 다리는 둔화라고 베팅했습니다. 이 베팅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이번 주 비농업 고용과 다음 주 CPI가 채점합니다. 저희는 이 실험을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데이터로 기록합니다. 보유한 종목과 평가 금액, 진입 시점, 손실과 수익, 아무것도 숨기지 않습니다. 어젯밤 시장은 전쟁의 헤드라인 위에서 평화의 가격을 매겼습니다. 오늘 밤 시장이 그 베팅을 한 번 더 확인할지 아니면 한 다리를 거두어 드릴지가 다음 페이지의 첫 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어제 마스터 브라보님께서 두 번째 슈퍼땡스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전략을 실행해서 수익을 보고 계신 분이라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